순노루 TV. 그날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막 끝나고 한창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밤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졸립기도 했고 시간을 보니 밤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죠. 엄마한테 밤 늦게까지 게임하는 걸 들키면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컴퓨터를 끄고 잠자기 전에 쉬를 하려고 잠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죠? 밤에 고양이들 싸우는 그 엄청 날카로운 소리. 그런데 싸운다면 고양이 두 마리 소리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만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전 별 생각 없이 또 싸우는가 보다. 아휴, 시끄러. 하고 방에 돌아가서 잠에 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잠도 눕자마자 잘 자고 꿈을 꾸더라도 평범한 꿈밖에 안 꿔서 악몽 같은 건 한 번도 안 꿔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꾼 꿈이 좀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캄캄한 집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부모님이 계신 안방이 보였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로 물이 고여있는 곳을 치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조금씩 다가섰고 그 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선 어떤 여자가 침대 위에 올라서 있었고 뭔가를 계속 내려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엄마랑 아빠를 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무 움직임 없이 쓰러져 있었고 저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미친 여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은 고정된 상태에서 목만 돌려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면서 마치 고양이가 웃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꿈에서 깰 수 있었어요. 일어나 침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겨우 안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캄캄한 제 방에서 고양이의 묵직한 울음소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방금 꿈에서 나온 그 여자의 웃음소리처럼 느껴져서 방을 나와 부모님이 있는 안방으로 달려가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잤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침이 됐고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안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 있었습니다. 뭐지? 시간을 보니 아침 6시 정도였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랑 아빠가 주무시는 안방으로 가서 두 분이 잘 계시는지 확인했고 문득 어젯밤 일이 생각나 밖으로 나와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던 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거기엔 고양이 시체가 있더라고요. 밤사이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이라도 받은 건지 머리 부분이 금방이라도 것처럼 많이 파여 있었습니다. 저는 꺼림칙하기도 하고 무서웠지만 불쌍하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시체를 들어 집 뒤편 숲에 잘 묻어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은 참 이상한 밤이었던 것 같네요. 혹시 그날 밤 저는 자는 내내 고양이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건지, 그리고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잤는데 왜 거실에서 깨어난 걸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다기보단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요. 소름 돋았던 게 생각이 나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도시 외곽이라고 해야 하나?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조금 큰 마트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가야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시골 같은 느낌이었죠. 제가 살던 곳엔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집에선 조금 거리가 있었던지라 좀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학교 옆과 뒤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바로 앞에는 도로와 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옆 산 중턱에는 뜬금없이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벽면이 죄다 빨간 넝쿨이 자랐다가 뜯어진 것처럼 빨간 페인트가 징그럽게 벗겨진 모습이었죠. 남자애들은 그 건물이 궁금했는지 간간히 그 빨간 건물 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사는 개들이 짖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대로 뛰어내려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을 왠진 모르겠지만 빨간 학교라고 불렀어요. 아마 선배들이 그렇게 먼저 불렀던 것 같고 괴담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 괴담은 빨간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였지만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옆반 친구가 쉬는 시간에 오더니 자기 선생님이 그 괴담은 진짜라면서 어떤 뉴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높은 직위에 있는 정치인이 거기서 사람을 가둬놓고 죽였다고 했나? 그래서 저는 다 헛소리야. 왜 정치인이 쓸데없이 사람을 죽여? 그리고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 옆에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짓을 했겠어? 라며 믿지 않았죠. 그땐 초등학생이었으니 오히려 정치인이 더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땐 몰랐던 거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그 괴담도 기억에서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그 소문이 이 지역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건 장소가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빨간 학교인 것 같다고, 지역도 같고 위성사진도 같아 보이고 우리 초등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찍힌 사진인 것 같다면서 흥분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은 1970년도 온갖 범죄들이 일어났던 형제복지원 사건 영상이었어요. 부산의 첫 번째 건물이 지어진 상태였고 울산의 두 번째 건물이 세워지다가 나쁜 사람들이 잡힌 걸로 아는데 친구 말로는 그 지어지다만 형제복지원 두 번째 건물이 저희 학교 옆에 있던 빨간 학교, 그 건물이었다는 거였죠. 전 솔직히 아직도 안 믿기는 합니다. 제가 사는 울산이 얼마나 넓고 산은 또 얼마나 많고 산 중턱에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는 걸로 의심하기엔 좀...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잘 놀다가 갑자기 울던 남자애가 생각나더라고요. 장난기가 많더느라 항상 쉬는 시간에 친구랑 같이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고 울면서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지곤 했었죠. 하루는 걔한테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긴 발가벗은 여자가 천장에 매달려서 자꾸 자기를 따라오고 때론 수업 시간에 창문 밖에서 자기를 쳐다본다고 했었습니다. 갑자기 그 일이랑 빨간 학교가 겹쳐 보이면서 괜히 소름이 돋았었죠. 학교 옆에 있던 그 빨간 학교란 건물은 대체 뭘 하려고 지어진 건물이었던 걸까요?